소년 삼국지 제29화 어린 군주의 홀로서기 송원의 등장. 강동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찬란하게 빛나던 작은 호랑이 손책이라는 별이 허망하게 떨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26, 한창 대업을 펼쳐나갈 젊은 나이에 비명횡사한 손책의 죽음은 강동 전체를 충격과 슬픔, 그리고 깊은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아니, 겨우 몇 년 만에 강동을 다 통일해놓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백성들의 탄식 소리가 강동의 강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손책의 죽음은 단순히 한 영웅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강동의 미래가 통째로 흔들리는 대위기였죠. 이제 그 무거운 짐은 20살도 차에 되지 않은 어린 동생 송원의 어깨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갓 20살이 된 당신에게 갑자기 회사의 대표직이 떨어졌는데 그 회사가 막 성장세를 타고 외부에도 적이 수두룩한 상황이라면 송원의 심정이 딱 그랬을 겁니다. 형의 유언, 어린 군주의 눈물과 결단. 손책이 숨을 거두기 직전 그의 곁을 지키던 이는 다름 아닌 절친한 벗이자 강동의 대도독 주유였습니다. 형의 마지막 말을 듣고 송원에게 강동의 미래를 맡겨달라는 부탁을 들었을 때 주유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피를 토하며 형의 유지를 받들겠노라 맹세했습니다. 손책의 죽음 소식은 강동 전역을 순식간에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겨우 안정되려던 강동은 다시금 불안의 그림자에 휩싸였습니다. 손책의 부하였던 장수들은 동요했고 심지어 외부의 적들은 이때다 싶어 강동을 노릴 기세였습니다. 그야말로 안팎으로 위기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송원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어리고 경험이 없는 그였기에 처음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형의 시신 앞에서 넋을 잃고 통곡하는 그의 모습은 보는 이들마저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주유는 그런 송원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공근 주유의 자, 군주 송원의 자, 일어나십시오.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닙니다. 형님께서는 이 강동을 군주께 맡기셨습니다. 강동의 백성과 장수들이 군주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유의 단호한 외침에 성원은 비로소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형의 유지를 이어받으려는 강한 의지가 서렸습니다. 송원은 피 묻은 손책의 시신 앞에서 굳게 다짐했습니다. 형님, 제가 강동을 지켜내고 형님의 못다 이룬 대업을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강동의 기둥들, 주유와 노숙의 지혜. 송원이 혼란을 수습하고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역시 주유였습니다. 손책의 유지를 받든 주유는 곧바로 강동의 모든 장수와 문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부터 송원공이 이 강동의 군주가 되실 것이다. 형님의 유언을 받들어 충성을 다하라. 주유의 강력한 지지와 카리스마 덕분에 장수들은 동요를 멈추고 송원에게 복종의 뜻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송원은 아직 경험이 부족했고 강동의 미래를 위한 거대한 그림을 그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때 주유는 송원에게 한 인물을 청거합니다. 바로 노숙이라는 뛰어난 지략가였습니다. 노숙은 원래 주유와 절친한 사이였고 그의 비범한 통찰력과 넓은 식견을 주유는 일찍이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주유는 송원에게 노숙을 적극 추천했고 송원은 주유의 말에 따라 노숙을 자신의 막부로 불러들였습니다. 노숙이 송원을 처음 만났을 때 송원은 강동의 미래에 대해 막연한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숙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미 손책이 죽기 전부터 강동의 미래를 구상하고 있었죠. 노숙은 송원에게 천하삼분지계와는 또 다른
오나라만의 독자적인 미래 전략을 제시합니다. 강동은 양쯔강을 끼고 천혜의 요새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을 기반으로 천하를 도모해야 합니다. 허나 조조와 유표의 세력이 만만치 않으니 당장은 강동의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훗날 천하가 혼란에 빠지면 양쯔강을 건너 천하를 도모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노숙의 이야기를 들은 송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막연했던 강동의 미래가 노숙의 설명을 통해 마치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기 때문이죠. 주유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노숙의 비전에 동의했습니다. 노숙은 송원에게 단순한 조언자가 아니라 강동의 미래를 설계하는 나침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린 호랑이의 성장통 주유의 꾸짖음과 송원의 통찰. 송원은 주유와 노숙의 도움을 받아 점차 군주의 면모를 갖춰갔습니다. 하지만 그도 어린 사람이었던지라 때로는 실수도 하고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형인 손책이 너무나 강렬하고 압도적인 존재였기에 그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리더십을 세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송원이 주유에게 이런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공근 형님이 살아계셨다면 이 일을 이렇게 쉽게 처리하지 않으셨을 텐데 저는 아직 너무 부족합니다. 이 말을 들은 주유는 단호하게 송원의 말을 끊었습니다. 군주 형님께서는 형님이셨고 군주는 군주입니다. 형님을 닮으려 하지 마십시오. 형님은 강동을 열었지만 군주는 강동을 지키고 더 크게 만들 사람입니다. 더 이상 더 형님의 그림자에 숨지 마십시오. 군주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유의 엄한 꾸짖음에 송원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형의 그림자를 벗어나 자신만의 리더십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송원은 이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주유와 노숙을 비롯한 신하들의 의견을 경청했지만 최종 결정은 언제나 스스로 내렸습니다. 그는 사냥을 즐기던 형과는 달리 오히려 책을 읽고 학문을 연마하는 데 힘썼습니다. 또한 백성들의 삶을 직접 살피고 고충을 듣는 데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런 노력과 진정성은 점차 강동의 장수들과 백성들의 신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강동의 새로운 시대의 호랑이의 아들 송원. 송원은 자신의 약점이었던 젊음과 경험 부족을 오히려 장점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는 노장들의 지혜를 존중했고 젊은 인재들을 과감하게 등용했습니다. 특히 그는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이 뛰어났는데 이는 훗날 오나라를 삼국 중 가장 안정적이고 오래가는 나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의 지휘 아래 강동은 혼란을 수습하고 다시금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송원은 형 손책이 다져놓은 기반 위에서 더욱 견고한 강동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짧지만 강렬한 불꽃으로 강동을 일궈냈다면 송원은 꾸준하고 끈기 있는 흙처럼 강동을 단단하게 다져나갔습니다. 손책이라는 작은 호랑이가 갑작스럽게 사라진 강동에 이제는 또 다른 색깔의 새끼 호랑이가 포효를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그 포효가 작고 조심스럽지만 그의 주변에는 주유와 노숙처럼 든든한 조력자들이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형의 못다 이룬 대업을 완성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었습니다. 과연 어린 군주 송원은 거친 삼국시대의 파도 속에서 강동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까요? 그의 앞에는 어떤 시련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30화에서는 송원이 강동의 군주로서 첫 번째 시험대에 오르는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소년 삼국지 연재에 큰 힘이 됩니다.